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조직이 따라잡기 힘들고 조직의 변화는 직원이 따라잡기 힘들며 직원의 변화는 리더가 따라잡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선도에서 가장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리더가 가장 뒤처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과거에는 큰 소리 뻥뻥 치고 카리스마 넘치는 패기로 구성원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리더십을 타고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리더는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리더십에 대한 수많은 담론을 내놓고 있지만 리더십은 결국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것입니다. 즉, 리더십은 리더의 영향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나는 훌륭한 리더다, 나는 탁월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일 뿐이죠. 리더십은 상사, 동료, 구성원들의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학자들이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상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리더십 메타 연구로 유명한 게리 유클은 리더십이란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하고 합의되도록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과 집합적 노력을 촉진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리더십은 조직이 실현해야 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리더십은 결국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리더가 실무자처럼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능한 리더의 전형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경험에만 집착하고 인맥에만 의존하며 자기 개발에는 무관심한 리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리더십 용어 중 피터의 원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이 좋고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하지만 주기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능률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급기야 무능력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무자처럼 일을 하면 피터의 원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랜 기간 성장하며 형성된 과정의 법칙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에게 발현되며 성공과 실패를 통한 경험과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항상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끊임없이 실천할 때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통찰력, 인사이트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리더는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리더는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솔선수범은 그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리더 혼자서 일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리더의 성과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리더의 성과는 구성원들이 낸 성과의 총합입니다.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 개인이 성장하게 만들고 이를 팀과 조직의 성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리더 혼자 똑똑하고 일을 다 하려는 리더는 리더십 관점에서 무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나은 후배들을 여러 명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리더들은 직원이 일을 잘하면 경쟁심을 느껴 견제하거나 다른 팀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더는 리더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전혀 모르는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길러지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도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초기의 리더십 특성 이론 관점에서는 리더의 자질이나 특성은 타고나는 것이지 길들여질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리더의 타고난 특성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교육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학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정해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리더는 타고나거나 육성되기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 선택된다는 관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리더를 리더로 인정해 줄 때 진정한 리더가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리더란 구성원들에게 리더로 인정받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능력, 노력, 태도 중에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로 추앙받는 교사레아의 이나모리 전 회장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리더의 덕목에 대해 태도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노력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재능만 믿고 능력주의로 일을 하는 리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끊임없는 애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코칭하는 리더들이 최고의 리더로 존경받습니다.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태도가 좋은 리더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전문가 유경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당신이 지금 리더이거나 이제 막 리더가 되었다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리더십 논문과 연구들을 종합해 리더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조직 성과를 극대화하는 리더. 리더의 역할과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리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지혜롭게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구성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지해주고 가이드를 제시하고 리딩해주는 것이 리더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리더가 혼자 성과를 창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직과 협력을 원활하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조직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이끌어내며 고객 가치를 위해 몰입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팀워크를 구축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할 수 있게 만들어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팀과의 관계에서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어떠한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협업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팀이라도 다른 팀과 시너지를 내지 못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다른 팀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소통하여 몇 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리더입니다. 구성원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입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 해결하는 등 역량이 높아지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경력 개발 계획을 확인하여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Z세대의 최대 강사는 자신의 성장입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준 리더는 자연스럽게 성과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이 꾸준히 관찰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한 코칭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만들면 조직의 변화와 성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소통과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꾸준히 경청과 공감을 통해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소통이 흐르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리더에게는 수많은 역량이 필요하지만 그중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소통 역량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힘들어도 소통을 시도해 봅시다. 그러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와 혁신의 문화를 만드는 리더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조직의 영원한 화두이죠. 성장하는 조직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규율이나 문화에 얽매이지 말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리더는 변화에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가장 잘 읽는 사람들이 Z세대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트렌드를 확인하고 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리더가 수평적인 자세로 그 어떤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변화 역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신뢰와 존중의 팀워크를 만드는 리더입니다. 구성원들이 이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는요, 리더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들어 조직의 미래를 밝혀줄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신뢰와 존중은 시대를 초월하여 기성세대와 MZ세대를 연결하고 업무에 몰입시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구성원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리더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적인 말일지라도 그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비난하지 않는 문화, 우리는 한 팀이라는 믿음을 갖는 조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리더입니다. 매일매일 학습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정렬하여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리더. 전문성 개발을 위해 학습하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으며 끝까지 성장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일단 리더가 되면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강의에 가장 몰입하는 대상자들이 바로 리더들입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리더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기인식 역량이 뛰어납니다. 상사, 부하 직원 할 거 없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리더가 성장해야 구성원들이 성장합니다.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성원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따라서 리더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계속해서 단련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루틴을 통해 모든 것을 학습하고 성공 사례들을 찾아 체험해야 합니다. 스스로 앞장서서 학습할 때 성장 마인드셋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은 리더 역할과 책임 7가지를 탁월하게 실행하는 훌륭한 리더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전문가 유경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리더들은 자기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부하 직원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리더의 76%는 그렇다고 답한 반면에 구성원들은 16%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기관인 CCL에서는요, 리더에게 꼭 필요한 4가지 핵심 역량으로 커뮤니케이션, 영향력, 학습 민첩성, 자기인식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리더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핵심 역량이자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역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CL에서 발간한 컴퍼스를 참고해서 리더의 4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란 명확하고 일관되게 말하고 쓰고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잘 들어야 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리더의 모든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낮으면 다른 역량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고 이 역량이 부족한 리더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난 리더들은 간단, 명료, 정확하면서도 담백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면서도 신중하게 듣습니다. 미소, 표정, 열정적인 모습, 목소리 등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 역량입니다. 영향력 역량이란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을 얻기 위해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원, 파트너, 공급자, 협력업체, 고객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역량입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는 그 존재만으로 구성원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로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은 어떤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잘 알고 있고
영향력의 범위는 조직의 상하좌우 모든 영향에 해당되며 자신의 권한이나 위치가 아닌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민첩성 영향입니다. 학습 민첩성 영향이란 다양한 경험을 탐색하고 배운 내용을 새로운 도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 민첩성은 호기심, 통찰력, 지략, 적응력 등의 행동들로 구성되며 어떤 환경에서도 민첩하게 적응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는 영향입니다. 학습 민첩성이 뛰어난 리더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관점을 생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학습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기꺼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인식 역량입니다. 자기인식 역량이란 피드백과 반성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기개발 영역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인식은 자신의 개발에 필요한 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여 강점은 더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리더 스스로 자신을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힘이죠.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리더들은 자기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부하 직원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리더의 76%는 그렇다고 답한 반면에 구성원들은 16%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리더들이 얼마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기인식 역량이 뛰어난 리더들은 자신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리더의 핵심 역량에는 리비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4가지 역량 중 단 한 가지라도 낮아서는 안 됩니다. 3가지 역량이 높으니 한 가지 역량은 낮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판이죠.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무통에 물이 새듯이 리더로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비히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 한 가지도 부족함 없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마케팅팀을 담당하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트렌디하게 마케팅팀을 이끌며 성과도 좋고 스스로 자기개발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에게 과연 자격증을 따게 하는 리더이자 적절하게 업무 임도할 줄 아는 역량 있는 팀이었죠. 여러모로 성과를 내기 위한 좋은 역량을 가졌지만 소통과 협력에 대한 역량은 최하점을 받을 만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부서 팀장들과 잦은 마찰로 상사 평가 외에 동료 평가, 부하 평가 등의 다면 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명 다른 역량은 뛰어났지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리더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었죠. 업무 성과가 좋아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더의 4가지 핵심 역량은 한 개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반드시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전문가 유경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